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매매했던 거 복귀하면서 차트 분석하고 파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전 매매에서 파동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매를 하다 보면은 파동이란 게 각 종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특정하거나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실전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이들 물어봅니다. 파동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등등으로. 근데 사실 구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파동의 특징이 좀 달라지는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는 구분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이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잡주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솔직히 상장된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안 좋은 기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탄탄한 회사들을 전제로 매매를 할 테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대형주나 아니면 너무 유명한 종목에 속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종목이라 칭하는 건데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예를 들면 이 종목도 이렇게 세우고 또 세웠죠. 물론 이 안에는 백그라운드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재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식 아니면 재료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걸 토대로 형성된 파동을 보는데 근데 매매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거는 장대봉 세우고 나서 그대로 가고 어떤 거는 보란듯이 한번 털고 확확 눌러주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들 이론적으로는 알죠. 파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고 있을 때 양봉일 때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수하게 되면은 실제로 종목은 잘 감에도 불구하고 다 털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엇박자 나서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건데 이 종목이 저는 상징적인 예시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화면에서 어제 화면이 일봉상에서 보여졌었던 장대 양봉이 솟은 날입니다. 이 종목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원래 잘 흔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서도 흔들고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파동을 줄 때 흔들어 주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 흔들림 파동이 저한테는 힌트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장 막판 오후 시장에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거래량 주면서 2차 파동을 줬단 말이에요. 주고 나서 고점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보란듯이 장 막바지에 이렇게 털어내잖아요. 이렇게 털어내는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 상대적으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황 보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박스를 만들면서 그대로 물량 소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의 파동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고 있었죠. 왜냐면은 오후 시장부터 이 종목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했었고 관찰하면서 장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흘러간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아예 대놓고 타겟을 생각한 게 있었어요. 여기다. 요 종목은 제 기준에선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웠었는데 2차 파동이 시작된 요 지점이다. 포지션을 만들어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매매를 해야지 해서 여기를 타겟으로 제가 바로 매매를 시작한 게 보여질 거고요. 위에서는 장 시작하고 나서는 아예 사지도 않았습니다. 타겟 가격으로 들어올 때까지 안 샀고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라면은 이 위에서 돌파 때 개인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잘 흔들고 더 올라가서 흔들게 되면은 좀 무서워서 상대적으로 늦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오게 되면 좋겠다 생각했고 이대로 그냥 빠지게 되면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 포지션 잡다가 빠지면은 이 아랫박스로 따라가보고 그러고 또 빠지면은 또 따라가보고 요런 영상 보여드린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매도기에 안 주고 바로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포기하는 전략도 생각을 하고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요런 종목들이 전날 이렇게 강하게 기준봉을 만들어준 요런 종목들은 다음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디서 주느냐의 차이지 파동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량 소화를 해야 되니까 파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매는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있게 못한 이유는 여기를 보면은 매매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서 다 팔았는데 간다 못 간다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파동이 빨리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땡큐다 하고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갔었고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내일 금요일장이고 여러 가지 다른 종목 매매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욕심 줄이고서 그냥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이 위쪽에서는 불타기도 시도 안 하고서 이제 추가로 더 관찰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눌림목 전략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종목이 기준봉을 세울 때 두 번째 파동을 주는 그 부분, 그 중요한 구간, 이 구간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2차 파동 아니면 상승을 만들었었던 시작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고 나서 올렸다가 어떤 시간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가 눌러줄 때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좀 파동을 만들다가 여기서 물량 소화가 충분히 되게 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서 쭉 한 번 더 추가로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략 타이밍은 좋은 상황에선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요거는 조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어주는 파동 안에서 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전략으로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한 번씩 눌러주고 올라갈 것 같으면 한 번씩 눌러주고 하면서 쉬었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 쉬어가는 포인트에서의 매매를 좀 잘 활용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이었을까요? 생각하신 게 여기 박스가 주요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산 것도 아니고 사고 팔면서 소위 박스 매매를 하신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좀 더 쭉 이어지면은 그냥 이 안에서 박스 매매만 할 거다. 올라가는 거는 물론 지금처럼 수익 더 챙기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길어지면은 박스 매매할 거고, 떨어지면은 이탈할 때는 손절은 아니죠. 입절하면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걸까요, 애초에? 네, 맞아요.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갔다가 얘가 한 번 더 눌려줘서 한 번 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파동이 개인적으로는 변했다라고 생각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 부분을 다시 갔다가 털어내서 그러고 나서 이쪽 구간 제가 말한 요 박스로 다시 오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캔들 보거나 이제 파동 보는 사람들은 뭐 쌍봉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갔던 곳을 다시 갔다 오면은 별로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마 보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 기준봉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시잖아요. 뭐 여기를 보고서 이렇게 기준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찾아낼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앞에 이런 게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거래량도 있고 그런데, 이 흐름에서 뭐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갔으면 비슷하게 하셨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고, 이 말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지? 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기준봉이라는 거는 일단 일봉에서 나와주는 거고 이 분봉 흐름을 일봉에서 캔들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봉이 솟았단 말이에요. 이 장대봉이 만들어진 과정을 분봉상에서 파동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살짝 양봉 뜨면서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러고 당일 고가를 찍고서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당일 고점을 돌파해주는 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기서도 흔들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굳이 흔들지 않고 이 밑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 들어온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흔들어도 되고 선택권이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2차 파동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두 번째 파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파동이 나오는 동안에는 힘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필요하죠.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이쪽이 여기 잠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온 상태고 그러면 요거를 요 들어온 수급이 요 흐름에서 다 정리가 됐을까? 정리가 될 수 있었을까? 등등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리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하려고 여기서 파동을 만들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가서 여기서 선택을 하겠죠.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리고서 터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모아가지고 털다가 한 번 더 눌렀다가 가느냐? 뭐 등등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쭉 흘려보내면서 그러면서 그냥 빠질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지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은 거쳐가는 그런 형태가 보이면은 저는 거기서 이제 매매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파동을 봐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눌림목 매매할 때도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고요.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 한 가지 매매만 할 줄 알면 그만큼 불리한 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많이. 그쵸.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 매매가 유리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고 앞서 말한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 얘기도 역시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이제 들어서 아는 것 같아도 혼자서 매매해서 적용시키는 게 이제 전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 알았다고 쳐도 조심조심 하시면서 혼자서 할 때는 항상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물려있고 이미 투자 금액은 좀 커져 있거나 아니면은 갈 길은 먼데 나는 아직 좀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도 쫄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도 쫄리다. 이 이상을 어떻게 키우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같이 들어오셔서 좀 어니스님한테 기대 가면서 물어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그 정보들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클럽을 벌써 막 8년 막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자기 일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여전히 계속 한결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셔서 클럽 가입 안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신청서 남겨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그렇게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